왜 이제 중개사가 책임지게 되었을까요?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았어요. 2019년 춘천에서 일어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중개사들은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도 중개사는 단순히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일 뿐 집주인의 재정 상태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며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때 피해를 당한 68세 이순옥 할머니 이야기가 특히 가슴 아팠어요. 아들 결혼 자금으로 마련한 2억 원 전세금을 모두 잃었는데 중개사는 저도 피해자예요. 집주인이 저한테도 거짓말했거든요라며 발뺌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럼 중개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따지니까 저는 그냥 서류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결국 할머니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중개사들이 우리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할 뿐, 집주인이 거짓말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폈거든요. 법원도 중개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도대체 중개사는 뭘 위해 존재하는 거냐, 수수료만 받고 책임은 안 지는 게 말이 되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2023년 11월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한 거예요. 이 판결 하나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의 한 중개사가 이미 선순위 보증금이 10억 원이 넘는 집에 또 다른 세입자를 들여보낸 경우였어요. 나중에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나중에 들어간 세입자는 한 푼도 못 받게 되었죠. 그런데 중개사는 저는 그런 거 확인할 의무 없다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개사라면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어요. 특히 전문가로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자 전국의 중개사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5년 7월에는 더욱 놀라운 법안이 입법 예고되었어요. 지금까지의 변화가 기본편이었다면 앞으로 공개될 내용은 완전판이라고 할 수 있죠. 신탁 등기 건물에 대한 새로운 설명 의무, 시세 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강력한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충격적인 변화들을 계속 들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제 막 입법 예고된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제 중개사는 단순한 서류 전달자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 거죠. 올해 초에 72세 박동수 할아버지가 이런 변화 덕분에 도움을 받으셨어요. 손자 전세 계약을 도와주러 갔는데 중개사가 예전처럼 대충 넘어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어서 중개사도 책임져야 한다던데라고 하니까 중개사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등기부등본이며 확정일자 현황이며 온갖 자료를 다 가져오더래요. 여러분도 이제 똑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중개사들도 이런 변화를 모두 알고 긴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들에게 어떤 새로운 의무가 생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입법 예고된 더욱 강력한 변화까지 모두 공개하겠어요. 우선 2024년 7월 10일부터 확인과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부터 반드시 설명해야 해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까지 모든 체납 현황을 확인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나중에 집이 압류될 위험이 있거든요. 지난 가을에 69세의 김순례 할머니가 이 덕분에 큰 피해를 막으셨어요. 손녀 전세 계약을 도와주러 갔는데 중개사가 집주인이 지방세를 3년째 체납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해주더래요. 알고 보니 체납액이 8천만 원이나 되었거든요. 또한 확정일자 취득 현황과 선순위 관계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금액까지 알려줘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존 세입자 보증금 액수 안내도 이제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소액 임차인 보호제도와 보증제도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되었고요. 특히 중개보조원은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보조원입니다라고 명확히 밝혀야 해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중개사는 500만 원, 보조원은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크게 강화되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서명해야 하고 관리비 1년 평균액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작년 겨울에 67세의 이명자 할머니가 이런 변화 덕분에 도움을 받으셨어요. 중개사가 관리비는 월 1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새로운 규정에 따라 1년 평균을 계산해 보니 실제로는 월 25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막 2025년 7월에 입법 예고된 더욱 놀라운 변화를 공개합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인데 정말 획기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신탁등기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가 새로 생겼어요. 신탁등기된 건물은 소유권 구조가 복잡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거든요. 이제 중개사가 이런 위험까지 반드시 설명해줘야 합니다. 또한 시세정보 제공 의무도 신설되었어요. 단순히 시세와 비슷해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중개사가 이 집은 시세보다 비싸요, 저렴해요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근거 자료를 보여줘야 해요.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도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됩니다. 기존에도 설명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해요. 특히 주거용과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설명 항목이 훨씬 세분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위반 시 과태료가 대폭 강화된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형사처벌 위주였는데 이제는 과태료로도 즉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올해 여름에 70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이런 변화를 미리 활용하셨어요. 중개사에게 곧 신탁등기 설명 의무도 생긴다던데 이 건물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중개사가 깜짝 놀라면서 자세한 자료를 찾아오더래요. 알고 보니 정말로 신탁등기 건물이었거든요. 이제 소비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상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세금 체납 여부 확인서를 요구하세요. 셋째, 선순위 보증금 총액과 구체적 내역을 물어보세요. 넷째, 관리비 연간 평균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다섯째, 신탁등기 여부와 관련 위험을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여섯째, 시세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하세요. 특히 앞으로는 이런 질문들을 더욱 당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중개사가 그런 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입법 예고까지 된 내용인데 모르세요? 라고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화된 의무들을 중개사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정말 무서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손해배상 보장 한도가 대폭 늘어났어요. 개인 공인중개사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인 공인중개사는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제 중개사가 잘못해서 피해를 입히면 훨씬 많은 돈을 배상해줘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함정이 하나 있어요.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는 이 금액을 나눠서 배상하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중개사가 8가구에게 같은 건물 전세를 중개했는데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모든 세입자가 피해를 봤거든요. 법인 한도가 4억 원이었지만 8명이 나눠 가지니까 한 명당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중개사를 선택할 때는 보장 한도만 보지 마시고 그 중개사가 얼마나 많은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한꺼번에 많은 계약을 처리하는 곳이라면 위험할 때 보상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형사처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거짓 설명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전에는 기껏해야 과태료 정도였는데 이제는 정말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된 거예요. 만약 고의로 사기를 쳤다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중개사가 집주인 파산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사건에서 실제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판사가 전문가로서 당연히 알았어야 할 사실을 고의로 숨겨 피해를 키웠다며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부동산 거래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면서 엄하게 처벌한 거예요. 67세 최순자 할머니가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어요. 작년 봄에 아들 전세 계약을 도와주러 갔는데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보증금은 확인할 필요 없다고 계속 우기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런 거 안 알려주면 3년 징역도 받을 수 있다던데라고 하니까 중개사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바로 자료를 가져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등록 중개나 자격증 대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훨씬 강해졌습니다. 혹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 자격증을 빌려서 영업하는 걸 발견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신고 포상금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해요. 신고할 때는 증거를 모아두시는 게 좋아요. 명함이나 상담 내용을 녹음한 파일, 자격증 사진 같은 것들 말이죠. 국토교통부나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초에 72세 김동철 할아버지가 이런 신고로 포상금을 받으셨어요. 동네 부동산에서 무자격자가 중개를 하는 걸 발견해서 신고했는데 조사 결과 정말로 자격증 없이 1년 넘게 불법 영업을 했더래요. 할아버지는 30만 원 포상금을 받으셨고 그 부동산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중개업자는 광고할 때 반드시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표시해야 해요. 가짜 매물이나 과장된 조건으로 광고하면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광고든 현수막이든 모든 광고에 중개업자의 실명과 연락처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 해요. 특히 요즘 인터넷에서 전세 3억에 역삼동 신축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올리는 가짜 광고들 많이 보셨죠? 이제 이런 거라면 바로 처벌받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중개수수료 환급 제도입니다. 중개사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한 번 낸 수수료는 절대 돌려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중개사 잘못이 확인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작년 여름에 68세 박영희 할머니가 이런 케이스를 경험하셨어요.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잘못 알려줘서 위험한 계약을 할 뻔했는데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자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전액 돌려받으셨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중개사들이 정말 무서워한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설마 우리까지 처벌하겠어 했는데 이제는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우리가 호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입니다. 중개사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라며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요즘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라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태도가 확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혹시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마련한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의 피해자 지원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들어보세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전세 사기 특별법 적용 기간이 2년 더 연장되어서 2027년 5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마감도 2027년 5월 30일까지예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서류 준비하고 절차 밟다 보면 금세 시간이 지나니까 미루지 마세요. 특히 중요한 건 신청 자격 요건이에요. 피해 발생 시점이 2018년 이후여야 하고 임차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었거나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해요. 임차 보증금 상한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요즘 전세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 보호 범위를 늘린 거예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은 7억 원짜리 전세도 흔하니까 이런 변화가 꼭 필요했죠. 작년 겨울에 70세 김영배 할아버지가 이런 혜택을 받으셨어요. 아들이 6억 5천만 원 전세로 피해를 당했는데 예전 기준으로는 5억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한이 늘어나면서 전액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도 정말 다양해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경매나 공매 절차를 정부가 대신해준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직접 밟을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 선임부터 법원 서류 작성까지 모든 걸 전문가들이 대신해주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모르세요. 보통 이런 절차를 개인이 하려면 몇 개월씩 법원과 관공서를 들락날락해야 하거든요. 변호사나 법무사 수수료도 30% 이상 할인해줍니다. 보통 1,000만 원 넘게 드는 법무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69세의 이금순 할머니가 올 봄에 이런 혜택을 받으셨는데 원래 800만 원 들 예정이던 변호사 비용을 200만 원대로 줄일 수 있었거든요. 특히 새롭게 추가된 직접 지원금도 있어요. 집행권원 확보에 드는 비용 140만 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줍니다. 이전에는 이런 법적 절차 비용까지 피해자가 부담해야 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도와주는 거죠. 14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도 덜어주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금융 지원도 폭넓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특별 지원이 있고 신용등급 하락도 방지해줘요.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주는 거예요. 신용회복 지원도 기존보다 훨씬 빨라졌고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이런 신용보호가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서 신용등급이 한번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인상 깊은 건 공공임대 전환 제도예요. 피해를 당한 집을 정부가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세입자는 10년 동안 저렴하게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시세의 60% 정도만 내면 되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작년에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공공임대로 전환되어서 40여 가구가 도움을 받았어요. 73세 박순옥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셨는데 집을 잃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살게 되었다며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전화번호 1588-1663번으로 연락하세요.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온라인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신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전화할 때 꼭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같은 기본 서류들이죠.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또한 보증금 입금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도 있으면 좋아요. 지난달에 72세 최영호 할아버지가 이런 지원을 받으셨어요. 2억 원 전세금을 잃을 뻔했는데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1억 3천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완전히 다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구제받은 셈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복잡한 절차를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도와주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서류 작성도 도와주고 법적 절차도 대신해 주거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분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런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알려주세요.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 만큼 포기하면 정말 아깝거든요. 특히 신청 마감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미루지 마시고 빨리 상담받아 보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 전세 계약을 도와주실 때 꼭 이 5가지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벽에 걸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름과 사진이 일치하는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꼼꼼히 보셔야 해요. 가끔 만료된 자격증을 그대로 걸어놓거나 아예 다른 사람 자격증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에 67세 김정자 할머니가 이런 걸 발견하셨어요. 상담해주는 사람과 자격증 사진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알고 보니 형이 자격증을 받아놓고 동생이 대신 일하고 있었어요. 이런 건 완전히 불법입니다. 할머니가 왜 다른 사람이 일하냐고 따지니까 중개사가 당황하면서 변명을 늘어놓더래요. 자격증을 확인할 때는 발급기관, 등록번호, 유효기간까지 자세히 보세요. 또한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상담해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본인인지 단순 보조원인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제는 보조원도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거든요.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보조원입니다라고 명확히 말해야 해요. 만약 이걸 안 하면 중개사와 보조원이 각각 500만 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조원과 상담하셨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직접 설명을 들으세요. 이때 바쁘니까 나중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설명은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직접 해야 하거든요. 세 번째, 공제증서 유효기간과 보장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제증서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보장 한도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유효기간이 지난 공제증서를 그대로 걸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개인 중개사인지 법인 중개사인지에 따라 보장 한도가 다르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개인은 2억 원, 법인은 4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전체 항목을 하나씩 검토하세요. 특히 세금 체납 여부, 기존 세입자 보증금 현황, 신탁 등기 여부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올해 봄에 71세 박명수 할아버지가 중개사에게 하나씩 다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알고 보니 위험 요소가 많았거든요. 확인 설명서를 받을 때는 빈칸이 없는지, 애매한 표현은 없는지도 체크하세요. 양호함, 문제 없음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해요. 특히 이제 막 입법 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시세 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니까 이것도 요구해 보세요. 다섯 번째,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을 자세히 요구하세요. 단순히 문제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등기부등본도 직접 보여달라고 하고요.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갑구와 을구를 모두 확인하세요. 갑구에서는 소유권 변동 내역을, 을구에서는 담보권이나 전세권 설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보셔야 해요. 이제 위험 신호들도 알아두세요.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분 공개를 회피하거나 세입자 정보 확인을 거부하면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또 이 정도 조건이면 정말 좋은 거다. 나만 믿고 계약하라는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좋은 중개사라면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 줄 거예요.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한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며 재촉하는 것도 위험한 신호예요. 올해 여름에 68세 박순덕 할머니가 이런 체크리스트 덕분에 손자 전세 사기를 막아주셨어요. 중개사가 자꾸 재촉하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체크리스트대로 하나씩 확인해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집주인이 세금 체납자였고 선순위 보증금도 엄청 많았어요. 계약 당일에도 마지막 확인이 필요해요.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보증금 입금 계좌가 임대인 명의인지, 잔금 지급 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임대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가짜 대리인이 와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임장이 최근에 작성된 건지,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언제인지도 꼼꼼히 보세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더욱 당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입법 예고까지 된 내용인데 설명 안 해주시나요? 신탁 등기 위험은 어떻게 되나요? 시세 자료 좀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요즘 일을 잘 모르시니까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놓치는 세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요. 사회 경험도 많고 사람 보는 눈도 있으시잖아요. 특히 너무 좋은 조건이라며 유혹하는 상황에서 이상하다는 직감을 갖는 건 어르신들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이 체크리스트만 잘 활용하시면 어떤 중개사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서 이제 중개사들도 예전처럼 대충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똑똑하게 접근하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계약 후에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점이에요. 중개사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시고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까지 모든 걸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자료들이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안전한 전세 계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전세 사기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지혜와 경험이 모이면 전세 사기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고 법도 우리 편이 되었어요.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많아서 잘 모른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히려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담지혜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